금리 인하는 늦어지고 물가는 오르기만 하는 요즘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지 걱정이 많으시죠? 10만 원부터 손쉽게 살 수 있고 100% 원금이 보장되는 국채가 발행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절세 혜택까지 있다고 하니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고 싶으신 분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김은정 기자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6월에 발행된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금리 3.5%를 가정했을 때 10년이면 수익률 41%, 20년이면 99%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 하나만으로도 국채 투자에 대해서 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목해주세요. 먼저 부사장님, 네. 국채가 무엇인지 좀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게 이 개인 투자자용 국채인데 네네네. 지금까지 개인들은 국채 투자가 어려웠던 건가요? 사실 가능했습니다. 네. 얼마든지 국채를 사실 수 있고요.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채권을 사는 개인들이 어떻게 국채를 샀냐면 국가한테 직접 사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 통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장외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제 증권회사를 통해서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국고채를 개인이 사는 이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아주 엄밀히 말하면 조금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조금 싸게 파는 이런 조금 억울한 불편한 점이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접 국가에게 사지는 못했었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가 그렇죠. 개인이 직접 살 수 있도록 이제 상품을 내어놓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기관은 아예 못 건드립니다. 법인도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개인이니까. 예. 개인에게만 판매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기존의 국채와 네네네. 이번에 나온 개인 투자자용 국채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다릅니까? 네네,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지금까지 일반 국채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금리를 정합니다. 예. 몇 년 만기 국고채를 이번에 내놓을 건데 누가 살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를 하면 내가 살게요, 내가 살게요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쉽게 말해서 뭐 증권회사, 은행 이런 곳에서요.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 전용 국채는 표면 금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발행 금리가. 그래서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 투자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겠구나. 알고 들어가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겠죠. 네. 네네네. 또 차이점 두 번째 말씀드리면요. 혹시 그건 아시나요? 개인 전용 국채는 만기가 몇 년짜리인지? 길다고 들었습니다. 10년과 20년 두 정확하게 가지라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이게 저 설명 들었을 때 네. 정부에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장기로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국민들의 이제 노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 국채도 관심을 가져서 보실 만합니다. 일반 국채는요, 만기가 7가지나 돼요.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7가지나 됩니다. 2년, 3년, 5년 만기 같은 것들은 내가 너무 길다고 생각되시면은 그렇게 좀 바꿔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매입 규모가 궁금합니다. 얼마부터 살 수 있는지.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최소 10만 원부터 살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최소 금액은 10만 원, 그다음에 최대는 1인당 1년에 1억 원.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원하는 만큼 무조건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발행되는 물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1년에 1조 정도를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뭐 한 1,000억 조금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참고로 12월은 발행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최소 물량은 한 3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이제 청약처럼 이렇게 분배해서 이제 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자 지급 방식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반 국고채는 이자를 1년에 2번 줍니다. 1년에 2번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6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개인 투자자 전용 국채는 이자를 그때그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주고 요거를 계속
쌓아두는 개념입니다. 그럼 복리처럼 그렇죠. 이렇게 눈덩이 효과를 낼 수 있네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그 이자에 또 이자를 붙여주고 이자에 또 이자를 붙여주면서 복리식으로 이자를 붙여줍니다. 그 대신 참고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을 터이니 그러네요. 그래서 만기 시점이 되시면요. 3.5% 예를 든 금리로 10년은 이자만 41%, 네. 그다음에 20년이면은 99% 네, 세전이죠. 세전으로 네. 에다가 가산금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가산금리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참고 기다린 것에 대한 일종의 뭐 보상이라고 할까요? 네. 보너스의 개념인데요. 아직 정확하게 이 가산금리가 얼마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으로 좀 그 보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뮬레이션 결과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만약에 1억 원을 투자해서 10년물을 가입해서 당연히 금리는 채권이기 때문에 고정입니다. 10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10년 만기 시점에서 이자 금액이 4,100만 원, 그리고 원금은 1억 원. 그러니까 1억 4,100만 원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가산금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1억 원을 개인전용 국채 투자했는데 금리는 3.5%였다. 그리고 20년 만기였다. 그러면은 이자만 99%, 거의 원금만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 만기 시점에는 세전으로 1억 9,90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플러스 가산금리, 즉 보너스 금리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높은 금리를 예를 들어볼까요? 4%다. 그러면은 세전 금리가 48%. 네. 그리고 20년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9%까지 우와. 세전 수익률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보너스인 가산금리까지. 맞습니다. 네. 그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가 지급되는 것에 따라서 이자 소득세가 붙으니까 이자 소득세도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일반 국채부터 한번 네. 살펴볼까요? 일반 국채 1년에 2번 이자를 줬습니다. 이자 소득세를 15.4% 원천 징수를 해갑니다. 원천 징수니까 띄고 준다는 거죠. 이 금액이 또 개인별로 이자로 받은 것들, 배당으로 받은 것들을 다 합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과 합해서 최고 세율은 과표 10억 원이 넘어가면 무려 49.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전용 국채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매년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도 뗄 수가 없죠. 근데 한 번에 몰아받으면 또 그 금액이 커서 뭔가 세금 폭탄에 맞지 않을까 우려가 그렇죠. 될 것도 같아요. 뭐 예를 들면 10년 만기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나는 이자를 안 받는 대신 이자 소득세도 신경을 안 썼으니까 난 속편했는데 10년 만기 시점에 10년치 이자에 대해서 전부 과세를 하면 정말 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부에서 신경을 썼습니다. 어떻게 신경을 썼냐면 한 사람당 최대 2억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는 뭐냐면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고요. 15.4% 똑같이 띄긴 띄는데 그 종합과세에서 제외시켜준다는 겁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15.4% 분리과세 해준다라는 게 법적으로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내년부는 아직은 세법이 적용이 안 됐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그건 개정해 주겠죠.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개인 투자용 국채의 장단점을 한번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네. 투자용 국채의 장점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일 큰 장점은 10년, 20년 고정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총 2억 원까지라는 한도는 있지만 이제 15.4% 분리과세가 적용이 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세무적인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든다면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복리로 불려주고 그다음에 보너스 금리, 즉 가산금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 크게 요 세 가지가 이 개인 전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용 단점은 뭔가요? 가장 큰 단점은요. 중도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국채는요.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또 언제든지 내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채권 가격이 올랐다든지 내가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국채를 매각을 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 개인 전용 국채는 중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나 이거 그냥 돈으로 주세요. 나 이거 10년, 20년 못 가져갈 것 같아 하고 환매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환매에도 페널티가 좀 붙습니다. 뭐냐? 첫 번째, 아까 만기까지 가면 어떤 혜택을 준다 그랬죠? 보너스인 가상금리. 그렇죠. 네. 이거 당연히 안 없고, 주겠죠. 예. 그다음에 복리의 장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달리로 계산한 이자만 줍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혜택도 역시 만기까지 갔을 때 혜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중간에 아무래도 돈이 필요해서 해지할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전용 국채는 중도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매매 차익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네. 설명 듣고 보니까 정말 저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이거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획재정부에서 딱 한 회사를 판매 창구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곳이 이제 미래셋 증권입니다. 그래서 미래셋 증권에 가셔서 지금 이미 그 계좌 개설하실 수 있거든요. 개인 국채 전용 계좌를 오픈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청약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 청약을 하셔서 배정을 받으시면 개인 전용 국채를 받으실 수 있는데 개인 전용 국채가 내 라이프 사이클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자세히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개인 전용 국채는 가장 큰 장점은 장기 동안 금리를 고정시킬 수 있다. 10년, 20년.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만기 보유하면은 복리로 이자 적용을 받고 보너스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단점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가입하면 중도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만 환매가 가능하지만 환매도 가상금리 못 받습니다. 복리 적용 안 됩니다. 분리과세 적용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10년, 20년 가지고 갈 목적일 경우에만 개인 전용 국채를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1인당 1년에 1억 원까지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에 맞춰서 청약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정한 판매 창구는 미래셋 증권이니까 거기 가셔서 수수료 전혀 없이 청약하시면은 개인 전용 국채를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오늘은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